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유재원 변호사입니다. 저한테도 실제로 상담으로 오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진 법률 사건인데요.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학교에서 그 강제 전학을 시킨다는 건 얼만큼의 그런 사건이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사실 이제 법률 시장 내지는 법률 문제로 들어온 지가 이제 10년 정도 됐고요. 우리가 흔히 학교 폭력하면 가해 학생 그럼 뭐 어떻게 조치하지? 그에 관한 조문이 바로 17조인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문이 있죠. 뭐 상담 절차라든가 분리 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많고 알고 계신 거는 퇴학이라고 하는 것과 강제 전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그 강력한 분리 조치이기도 한데요. 이 강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도가 나오려면 신체적인 어떤 폭력 사건이 가장 흔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사이버 불링이면서도 굉장히 그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사회 외부적으로 어떤 범죄적이거나 일탈로 이제 비화됐던 학교나 어떤 학생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문제였었던 경우에는 강전이 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최근 모 연예인의 어떤 과거도 이제 밝혀져서 문제가 됐는데, 이미 법률적으로는 한참 전의 것이라 소멸시효 문제가 있고,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는 권리를 이제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다라는 이유로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3년, 10년 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저조차도 실제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위자료, 이런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결국은 나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 나는 좀 힘들었어 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 위자료 산정 기준이 굉장히 좀 낮거든요. 제가 수행했던 사건은 불과 300만 원? 심지어 사람이 죽은 사건일 때도, 그래서 그 가해 학생과 부모까지 합쳐서 300만 원이었던 케이스가 있고 1000만 원 있었던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조금 더 높아지는 추세가 된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지금 높아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증명해서 그 손해액을 이제 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손해, 그리고 소극적인 손해, 그리고 위자료라고 하는 것 중에 위자료 액수도 굉장히 낮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적으로 좀 제안하거나 하는 부분은 학교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 공제 제도는 학교 내나 학교와 학교 그런 방과 것이 내용이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데, 그 공제기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도 실질적인 보상하는 경우가 다쳤다는 경우 그런 경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 간에 이런 문제가 책임 무능력자도 있고 형사 미성년자도 있고 또 실질적인 법률상 민법상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 문제를 나중에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 어떤 학교나 이런 제도권에서 보상금을 좀 주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이 손해배상으로는 역시나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괴롭힘의 이런 내용이 있으면 대학 입학에 제약이 걸린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이제 고등교육기관, 대학이라고 하죠. 전문대학, 대학 이런 곳에 진학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대학 입학,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리고 대학별 고사도 필요하지만 학교 생활, 초중등 과정에서, 초중 고등 과정에서의 어떤 기록들, 성적 외에도 인성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기록들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 누구나 그래야죠. 우리나라 건국이래 그래왔으니까요. 특히나 요새 중생부,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곳에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 특히나 아까 얘기한 제가 강전, 퇴학, 보호조치, 분리조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기재가 될 것이고, 그것은 이제 대학 입시
특히 수시 전형 같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봅니다. 과거나 역사는 함부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에 관련한 사건의 당사자나 그 대립된 당사자 또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아직은 교육제도나 그런 조치는 뭐 마땅하다고 보고, 뭐 영국, 미국, 우리나라, 뭐 독일, 뭐 프랑스 다 사례에도 그런 것들을 함부로 뭐 삭제하거나 뭐 없애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이런 내용들이 내 권리의무에 좀 기본권에 영향을 줘 해서 헌법소원도 제기하고 법률을 좀 없애려고도 그런 위헌적인 이제 요소를 제기를 했었는데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일까요? 한참이 지났는데 최근에 뭐 어느 연예인 송모라고 하는 연예인은 뭐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 기억도 정확하게 못하는 것 같고, 아마 본인이 전학을 하게 된 것은 좀 다른 일이다라는 또 얘기도 하고, 뭐 학교폭력 때문이 아니다라고도 하는데, 또 피해당한 학생은 그때 뭐 놀이터에서의 신체폭력도 얘기하고 기타 다른 것도 얘기하고 하면서 아주 첨예하게 서로 싸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가해했다는 연예인은 고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죠. 왜냐하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명예훼손 형법 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의 명예훼손 1항이 그렇고, 2항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적시라는 건 이제 밝힌다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어떤 그 특정 날짜, 특정 기간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누가 진실이냐, 이건 트루스입니다. 팩트가 아니고요. 각각의 팩트를 던진다고 해도 이 진실이 무엇이냐의 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이제 명예훼손 사건이 요새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꽤 있죠. 그렇지만 아마 그 피해자가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판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상당성을 인정을 해줘서 정당하다고 해주거나, 아니면 명예훼손에 아예 고의가 없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시간이 한참 지났고 법적인 이제 청구할 수 있는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는 건 알지만, 내 피해는 나한테 굉장히 각인돼 있어라고 해서 자꾸 호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어떤 사회적이거나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되기를 바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담 INC에서 갤럭시 탭 S10 라이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S펜 라이트는 S펜을 탑재한 갤럭시 탭 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모델인데요. 11인치의 휴대성과 S펜 활용을 통한 효율성을 동시에 잡아 언제 어디서든 최고의 기능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갤럭시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번역, 요약, 글쓰기, 사진 보정 등 스마트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교육용으로, 업무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거 피해 안 받은 분이 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워낙 교권이 이제 강했던 분위기였고, 학업 성적 위주의 약간 성취도 이제를 뭐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약간 학교 내에서의 좀 환경이 좀 억압적이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학교 폭력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 교권에서도 한번 자성바람이 한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 흔히 뭐 나이 좀 있으신 분들 모이기만 하면 누구 선생 이제 별명을 붙여가면서 나 뭐 엄청 맞았지, 뭐 나 엄청 그때 뭐 힘들었지 막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교권에서의 자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법 인식이나 법 의식이 좀 부족하다. 이건 교육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한 제재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의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제재를 한다면은 뭐 조금 뭐 무한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좀 공개화하는 것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 적시적시에 공개화하는. 왜냐하면 뭐 예전에는 사건이 되면
교권에 의한 폭력이든 아니면 학생들 간의 그 학생 폭력이든 자꾸 숨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 무마가 되고 나중에 처벌되거나 처분되는 거는 그냥 뭐 다 지도, 경고 뭐 이런 걸로 끝난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호사님들까지 들어가가지고 아예 적극적으로 학폭법에 의한 뭐 신고를 한다거나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또 형사 고소를 한다거나 민사소송하는 무슨 법률 시근장만 커졌는데 저는 뭐 변호사들이 여기 이 사건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제도적으로 오히려 학교에 봉사를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